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.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오해도 많이 받는 주제죠.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. 나를 버리지 마. 하지만 가까이 오지도 마. 정말 모순적이죠? 이게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입니다. 한쪽에서는 버려질까봐 너무너무 두려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누가 가까이 다가오는 게 또 무서운 거죠. 정말 끝없는 줄다리기 같아요. 자, 이 장애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진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. 그냥 이론만 듣는 것보다 진아 씨의 삶을 통해 이 진단명 뒤에 숨겨진 그 진짜 고통이 어떤 건지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이 모든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입니다. 이게 사실 정신과 진단 기준, 그러니까 DSM-5라고 부르는 것의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진아 씨 남자친구 민수 씨가 회사에서 회의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.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아, 바쁜가 보네 하고 말잖아요. 근데 진아 씨한테는 이게 완전 다른 신호로 읽히는 거예요. 날 버렸구나 하는 재앙 같은 신호로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그냥 성격이 좀 예민하네?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뇌과학 연구를 보면요. 우리 뇌 속에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있거든요. 편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남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.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만 살짝 나도 막 시끄럽게 울리는 것처럼요.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뇌 자체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엄청난 공포가 실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? 바로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분리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하루 안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점심때 민수 씨가 꽃을 사다 주니까 당신은 내 구원자야, 세상 최고야 하던 진아 씨가요. 저녁 먹다가 민수 씨가 웨이트리스를 그냥 힐끗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인간 쓰레기야 하면서 모든 걸 뒤엎어버리는 거죠. 정말 순식간에 말이에요. 이걸 심리학에서는 분리라고 해요. 말 그대로 세상을 딱 두 가지, 흑 아니면 백, 천사 아니면 악마, 이렇게 나눠져 보는 거예요. 아주 원초적인 방어 기제인 거죠. 그래서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실망하면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점은 좀 아쉽네가 아니라 그냥 완벽한 천사에서 최악의 악마로 바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. 그 중간,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아예 없는 셈이죠. 자,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봤는데요.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그 불안정한 내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안정된 자아의 부재 문제입니다. 진아 씨의 일주일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어요. 월요일에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남자친구한테 의존하는 모습이었다가 화요일에는 갑자기 검은 정장을 쫙 빼입은 커리어 우먼이 돼요. 그러다 수요일엔 자유로운 영혼의 등산객, 목요일엔 채식주의자, 요기. 계속 바뀌죠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순간순간에는 그게 진짜 나라고 믿는다는 거죠.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완전히 다른 나로 살아가고요. 이렇게 딱 고정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 속은 어떨까요? 결국 텅 빈 느낌. 그러니까 만성적인 공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. 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죠. 가슴에 커다란 검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. 이 비유가 그 고통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뭘 해도 뭘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빈 느낌 말이에요. 그럼 그 텅 빈 구멍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하겠죠. 그 필사적인 노력이 바로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이게 무슨 관심 끌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정말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아주 잠깐이라도 잊어보려는 정말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.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. 보통 4단계를 거치는데요. 자, 첫 번째,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. 그럼 두 번째, 이 감정을 없애려고 쇼핑을 막 하거나 위험한 관계에 빠지거나 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해요. 그럼 세 번째, 아주 잠깐, 정말 찰나의 안도감을 느끼죠. 아, 살 것 같다.
하지만 곧바로 네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.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엄청난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죠. 그럼 이 감정은 또다시 공허함을 키우고 결국 또 다른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모비우스의 띠처럼요. 특히 자해에 대한 오해는 꼭 바로잡고 싶어요. 이걸 단순히 관심 끌려는 쇼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. 이건요,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차라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고통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에 가까워요.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눈에 보이는 상처로 바꿔서 나 이렇게 아파요라고 외치는 행위인 셈이죠.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 중 약 10%?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.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어둡고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.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. 경계선 성격장애는 성격이 나쁘다, 성격 파탄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. 치료가 가능한 마음의 병이에요. 그냥 뇌의 회로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연결되었고 어릴 때부터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 자체와 진단명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.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들이 있다는 거예요. 대표적으로 변증법적 행동치료, DBT라고 하는데요. 이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. 또 심리화 기반 치료, MBT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또 상대방 마음은 어떨지 헤아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. 이런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. 이 희망이 그냥 막연한 서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. 연구를 보면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 무려 85%의 사람들이 증상이 아주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. 85%요?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. 회복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주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정말 복잡하고 아픈 마음속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.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지어 그 가능성이 이렇게나 높다는 걸 알게 된 지금,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판단 대신 아주 작은 이해와 공감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